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원석입니다. 제가 구장에서 좀 저점자분들하고 게임을 칠 때 보면 비껴치기가 안 나오는데 시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비껴치기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다른 초이스를 해야 되겠죠. 그런 해법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득점하러 가 봅시다. 자, 비껴치기가 나올 것 같은 오늘의 매치입니다. 먼저 1적구는 세 번째 칸, 장쿠션 세 번째 칸에 쿠션에서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어요. 두 번째 2적구는 비껴치기를 딱 쳐가지고 한 1포인트 정도에 떨어지면 지금 맞게끔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공이 중요한데 내공은 지금 1적구를 딱 바라봤을 때 기울기로 따지면 한 4칸 정도의 기울기에 서 있어요. 자, 실전에서 이런 배치를 딱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노란 공 1적구로 비껴치기를 잘 치면 지금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1적구를 좀 얇은 두께로 내가 최대의 회전을 주고 잘 치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시도들을 합니다. 회전은 최대의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았지만 지금 안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좀 전에는 좀 두껍게 맞은 것 같아서 내가 1적구를 최대한 얇게 치겠습니다. 너무 얇게 맞으면 1적구가 옆으로 가고 내가 내려가면서 키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최대한의 얇은 두께로 한번 쳐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키스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키스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배치에서 저 공을 두껍게 밀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제가 1적구를 좀 두꺼운 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두껍게 쳤지만 밀리는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좀 전에 시타한 영상 잘 보셨죠? 비껴치기가 나올 것 같지만 막상 쳐보면 3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시도에 한 번도 성공을 못했다는 건 그만큼 득점 확률이 엄청 없다는 얘기죠. 이 비껴치기가 편안하게 나오는 비껴치기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비껴치기인지 아니면 안 나오는 비껴치기인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기준은 1대1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1적구 비껴치기를 치면 이런 기울기가 되겠죠. 이런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공이 1적구를 향해 서 있는 기울기가 지금 세 번째 칸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의 기울기입니다. 아까 제가 1대1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네 칸의 기울기면 저쪽에서도 1대1 기준으로 4칸 이상은 가기가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적구에서부터 칸수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면 1대1 기준이 맞겠죠. 하지만 반대쪽으로 오면 한 칸으로 세면 안 되고 이제 반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4칸의 1대1 기준은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서 반 칸인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 칸까지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지금 배치가 되는데 지금 반 칸이 더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배치가 실패했던 이유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레슨을 왜 가져왔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단캠에서 보고 계세요. 그러면 상단캠으로 보면 비껴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느 정도 1대1 기준을 몰라도 감각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화면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게임 중에 상단캠으로 뭐 확인하면서 공을 치지 않죠. 그냥 공이 있는 곳에서 1적구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 의존합니다. 그 감각으로 봤을 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정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카메라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1적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회전 잘 주고 어떻게 차면은 지금 비껴치기가 나올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착각 때문에 이런 배치에서 실수들을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좀 의심이 많은 분들 막 테이블을 막 돌아다닙니다. 지금 반대편 쪽에서도 내려가는 각도를 한번 확인한다고 이쪽으로 와서도 볼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와서 봐도 뭔가 지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대1 기준에 어떤 판단이 없다면 이런 착각 속에서 비껴치기 초이스를 하는 순간 그 이닝과 그 1점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비껴치기가 떴을 때는 습관적으로 루틴을 가져가 주셔야 돼요. 1적구 옆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카메라 시선이죠. 거기서부터 내공이 출발하는 위치까지 칸수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칸 정도 떨어져 있구나. 그럼 1적구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이쪽이 반 칸이죠. 그럼 이건 안 나와. 다른 초이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루틴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저에게 온다면 전 그런 루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껴치기를 초이스하지 않습니다. 지금 배치에서는 뒤돌려치기를 초이스할 거예요. 이적구가 쿠션에 가까워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확률이 없는 비껴치기를 초이스하는 것보다 나아요. 이렇게 뒤돌려치기 쳐서 득점에 성공! 비껴치기 초이스하면 그냥 빵점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배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배치는 비껴치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 내공을 좀 옮겨볼게요. 좀 기울기를 더 키워봤습니다. 그럼 먼저 내공의 기울기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1족구를 바라봤을 때 지금 기울기가 1칸, 2칸, 3칸, 4칸, 한 5칸 정도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럼 1대1 기준으로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가겠죠? 1칸, 2칸, 3칸, 4칸, 5칸. 그러니까 1대1 기준으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최대각이 지금 2족구를 맞출 수 있는 각도입니다. 3T 회전 다 주고 편안하게 그냥 치면 저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젠 비껴치기를 공략을 꼭 하셔야 되는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다면 딱 거기 가서 득점에 성공하죠. 성공! 이런 배치는 꼭 비껴치기를 쳐야 돼요. 자, 지금까지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실전에서 알고 있어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1족구를 이만큼으로 옮겨 볼게요. 내공을 비껴치기로 공략을 할 건데 이 배치도 마찬가지로 비껴치기가 한 3번째 칸 정도에서 출발은 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4칸으로 계산을 해버려서 지금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초이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1족구와 쿠션 간의 거리도 있고 공간도 크기 때문에 조금 얇은 두께를 쓰거나 아니면 두꺼운 두께로 밀어치면 충분히 밀려 들어가면서 더 큰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저는 약간 두꺼운 두께로 살짝 원쿠션까지 밀려 들어가게 칠게요.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치면 충분히 득점이 되죠. 득점에 성공!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배치를 바꿔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단으로 보면 지금 비껴치기가 어렵다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제 시선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 시선에서 봤을 때 이것도 여러분의 실제 시선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시선으로 봤을 때는 비껴치기 이거 잘 치면 나오겠는데 하면서 회전 잘 주고 어떻게 얇게 쳐봐야지 하면서 칠 수도 있어요. 반대편 테이블로도 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봐도 비껴치기 나올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죠? 하지만 정확하게 1대1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자, 옆에서 1족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공과의 기울기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그러면 2칸 기울기가 되겠죠. 이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 기울기 확인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1칸, 2칸이 이동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얇게 회전을 잘 주고 쳐봤자 코너를 그냥 돌기만 할 뿐이에요. 지금 반칸 이상 올라가야 맞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얇은 두께로 최대한의 회전으로 최대한 길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얇은 두께를 잘 쳤지만 자, 이렇게 안 나오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온다면 비껴치기 초이스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순간 빵점이에요. 아예 대회전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을 치는 거죠. 자, 두꺼운 두께로 그냥 시원하게 치는 거죠. 이렇게 시원하게 치면 힘차게 돌아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자, 배치를 바꿔봤습니다. 제가 1족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보면 이것 또한 1대1 기준으로 확인하는 어떤 루틴이 없는 분들이라면 아, 이거 비껴치기 잘하면 나오겠다. 비껴치기 나올 것 같아 라면서 비껴치기 초이스 할 수 있을 법한 배치입니다. 반대쪽에서 봐도 지금 1족구를 맞고 회전량이 많고 어느 정도 밀림이 생기면 쭉 내려가면 저쪽에서 맞겠네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 배치예요. 하지만 오늘 공부한 대로 옆면에서 이제 기울기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4번째 칸에서부터 출발하죠. 1칸, 2칸, 3칸, 4칸 정도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대1 기준으로 봤을 때 1칸, 2칸, 3칸, 4칸. 그러니까 비껴치기를 치면 지금 코너 쪽으로밖에 안 오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적구가 거의 1칸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반칸 이상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기울기가 하나 정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껴치기를 초이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단 비껴치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딱 거기까지밖에 안 가죠. 이렇게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저에게 오면 저는 이거를 원뱅크 넣어치기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원뱅크 넣어치기 쳐서 득점을 합니다. 성공! 자, 여러분 오늘 레슨 영상 어떠셨어요? 오늘은 초이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린 거예요. 비단 뭐 비껴치기 뿐만 아니라 나올 수 없는 어떤 초이스들을 하는 경우들이 구장에서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공을 치면 안 되겠죠. 없는 공을 피하고 다른 초이스를 하는 순간 그래도 득점 확률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비껴치기가 나오는 어떤 한계각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공부하시고 실전에서 비껴치기가 떴을 때 일단은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비껴치기를 쳐야 되는 상황인지 안 쳐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초이스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